서비스 개발을 할 때 비단 개발자의 서비스 개발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유튜버에게도 돈을 버는 것, 수익 모델을 붙이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유일한 방법이 구글 애드센스나 애드몹 같은 디스플레이 광고를 붙이는 거라 말씀을 드렸었죠. 디스플레이 광고의 단가가 너무 낮고 전환율도 별로인 거랑은 별개로요. 이 웹이랑 앱의 광고가 다 비슷한데 내 컨텐츠랑은 아무 상관도 없고 고객이 짜증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유튜브의 광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는 영상의 광고 수입이 보통 조회수 1당 1원이라고 가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큰 수치가 아니에요. 영상 하나를 만든다고 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대본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거의 한 5시간을 쓰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 영상 하나당 조회수가 5만원 나와야지 제가 최저시급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유튜버가 영상 한 개에다 5만원을 찍는다는 거는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그렇게 이 디스플레이 광고만으로 유의미한 수익을 내려면은 이 트래픽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유튜버들의 영상들은 조회수가 다 기본 10만원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쉬운 줄 아는데 현실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는 이 디스플레이 광고 말고 가능한 실제 수익 모델 두 가지를 실제 예시랑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개발 유튜버고 개발자의 프로젝트인데 왜 자꾸 유튜브 얘기를 했냐면은 21세기 IT 세상에서 돈을 번다는 거는 사실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서비스나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후에 뭐 서비스 개발이나 부업으로 돈을 벌려고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방법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 가지, 제휴랑 구독 모델입니다. 일단 제휴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제휴는 광고랑 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특정 단체나 제품과 제휴를 맺고 내가 그걸 홍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광고랑 비슷한데, 대신 내가 그 제품이랑 좀 더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계약에 따라 가지고는 나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커미션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부트캠프랑 협업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는다고 볼게요. 부트캠프의 등록금이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편의상 한 곳의 등록금을 200만 원이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신청한 사람당 이 금액의 10%를 제가 인센티브로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열심히 부트캠프의 좋은 점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하겠죠. 그 결과 그 영상의 조회수가 1만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리고 그 중에서 1%인 100명이 그 부트캠프에 등록을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통해 제가 받는 토탈 돈은 200만 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10%니까 2천만 원이 됩니다. 이 조회수 1만에 그냥 유튜브 영상이라면은 유튜버를 통해 받는 돈은 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내가 이 부트캠프랑 제휴를 하면서 벌게 되는 돈은 2천만 원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부트캠프 단가가 세가지고 이런 금액이 나온 거지 실제 제휴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에 많은 돈을 버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냥 제휴의 원리가 이렇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제휴는 뭐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블로그나 인스타로 화장품 다른 거 파는 거는 워낙 유명한 예시고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예시로는 제가 클라이밍을 좋아해가지고 클라이머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봅시다. 클라이밍장들이 다양한데 항상 그 클라이밍장에 갔을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 솔루션이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장소마다 솔루션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머들이 유의미한 트래픽이 생긴다면 그 이후에는 제가 클라이밍 용품 샵들과 제휴를 해가지고 용품들을 팔 수도 있고, 다른 곳이랑 제가 뭐 또 돈을 받아가지고 더 싸게 그 이용권을 판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제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구독 모델입니다. 근데 구독 모델은 다들 아실 겁니다. 특정 기능을 제공해주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수많은 소프트웨어, 아니면 어떤 개발적인 기능을 편하게 해주는 사스 툴들, 이런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면도날이라든지 옷이나 와인을 구독하면 배송해주는 서비스라든지 뭐 더 나아가면 유튜브에 있는 멤버십까지, 이 구독이라는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들은 굉장히 많은데 1번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발전한다. 2번 월 단위로 결제하는 월정액 형태를 띈다. 이러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구독 모델이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에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이게 다달이 돈을 내다 보니까 되게 그 비용이 낮죠. 진입 비용이 낮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대신 이 구독 모델은 취소가 되게 쉬워요. 그렇기에 내가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주면서 구독 취소를 못하게 막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넷플릭스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비율이 계속 줄어들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유튜버의 영상을 구독하는데 멤버십까지 내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멤버십까지 내가 신청을 했는데 영상을 안 올려. 그럼 구독 취소는 안 할 수 있어도 멤버십은 당연히 취소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스포츠의 프로젝트 관점에서 이 구독 모델을 보면은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서 제가 장황하게 구독 모델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넷플릭스를 구독한다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 때문에 우리가 구독을 하는 거지, 걔네 기술력이 좋아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월구독 프로덕트를 만든다고 치면은 실상 개발이 아니라 어떠한 그 내용물을 줄까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앞서 말한 면도날이나 옷이나 와인을 배송해 준다는 것도. 그런데 IT 기술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이 컨텐츠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술력이 좋은데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면은 이 기술력을 가지고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편의성이라는 게 별거 없어 보일 수는 있는데, 편의성이라는 게 결국에 무언가를 쉽게 해가지고 더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는 말이죠. 따지고 보면은 어도비에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 프리미어 프로나 다른 것들, 혹은 뭐 미드저니 같은 것들, 이런 서비스들이 보면은 다 월구독 프로덕트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대기업들의 제품과 우리가 만들려는 거를 비교하면 좀 말이 안 되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아무리 좁더라도 어떠한 기술로서 내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돈을 지불할 만하다면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요새는 관리를 안 하지만 유튜버들의 영상들을 폴더로 모아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기능이 되게 별거 없어 보이지만은 아이들이 이상한 채널에 못 가게 특정한 채널의 영상만 보게 하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의 니즈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돈을 낼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겁니다. 여튼 제가 원리를 설명하느라 말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제휴랑 구독 모델에
프로덕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실제 프로덕트랑 같이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프로덕트 다 노션을 활용했다는 점 말고는 아예 다른데요. 같은 툴을 쓰더라도 활용하는 사람과 수익 모델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단백질이라는 프로덕트입니다. 운동인과 다이어터들을 위해 저렴하고 품질 좋은 닭가슴살을 추천해주는 플랫폼이 기획 의도입니다. 일단 사이트를 보고 이야기합시다. 100g 기준 1000원대 닭가슴살이 있다고 합니다. 소스, 무소스 나눠져 있고 쿠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션에 DB화를 해가지고 각각의 닭가슴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해당 링크로 이동을 합니다. 로드몰을 하면은 더 불러오고, 밑에는 운동인들을 위한 다른 상품들도 있습니다. 40% 이상 할인이 들어가고 운동인에게 필요한 것 같은 것만 AI로 필터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피자 2개 9,000원이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클릭해서 이동을 하면은 그냥 이 사이트를 파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네, 이 정도가 끝인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결과물은 항상 단순해 보이죠. 이 프로덕트는 제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이면서 저랑 사이좋게 비전공자로 개발자를 하게 된 친구가 만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웹 개발을 아예 안 하고 데이터도 이 수작업으로 다 가져왔다고 합니다. 닭가슴살에 해당한 데이터들이요.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닭가슴살 브랜드를 노션 DB에 정리한 후에 1000원대만 이렇게 필터링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친구는 7년차고 프론트랑 백엔드 다 할 줄 아는데 남는 시간에 순전히 돈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미력서 있던 거에 쓸 의도가 하나도 없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는 웹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제휴로 이어졌고, 본인이 운동을 하면서 닭가슴살 찾을 때 가격 비교를 하던 게 떠올라가지고 이러한 프로덕트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료나 이런 걸 정리할 때 노션이 편리하니까 노션으로 작성한 후에 노션을 호스팅해주는 서비스인 우피를 써가지고 노션을 퍼블릭하게 포스팅한 거죠. 우피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만 소개를 해드리면 노션 페이지를 웹사이트로 바꿔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노션 URL을 어떤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거죠. 밑에 있는 핫딜 상품들은 이거는 크롤링이나 API를 써가지고 가져온 다음에 AI로 필터링을 하는 건데, 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프로덕트를 확장한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익 모델은 우리가 이 링크로 들어가서 구매를 하면 일정의 수수료가 이 상품을 올린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 앞서 말한 제휴의 종류 중 하나인데, 링크만 가지고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홍보하는 걸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제휴 마케팅이라고 하고, 아마존에서는 이 아마존 어소시에이트라는 게 되게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쿠팡이 쿠팡 파트너스가 제일 유명합니다. 여기에 가입한 다음에 쿠팡이나 아마존 상품들을 홍보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면은 그 커미션을 제가 받아가는 거죠. 쿠팡 파트너스는 구매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는 걸로 알고, 사업자 가입을 할 필요는 없어가지고 되게 편리하다고 합니다. 밑에 있던 핫딜 상품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비율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는 처음에 기획 의도도 괜찮고 개발 없이 구현했다는 점도 되게 괜찮았어요. 당연히 네이버나 쿠팡에 닭가슴살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오고 필터링 조건도 다 나오는 게 사실인데, 이 하나씩 비교하는 게 다 귀찮잖아요. 이 후기를 봐도 요새는 후기가 믿음직스러운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고요.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사람이 이걸 골라준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사람 냄새 나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안 하고 노션을 썼다는 점도 재밌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번 프로덕트를 만들면서 공부가 필요한 건 아예 배제하고 최대한 쉽게 만드는 걸 목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들은 좋은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컨텐츠를 골라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케팅의 영역인 거죠. 저는 이 친구를 알지만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친구가 누군지 모를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권위를 쌓아야 되는데, 이런 권위는 바로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글을 계속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모인 컨텐츠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최저가인이 사라 이렇게 들이미는 거는 좀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하다못해 이 닭가슴살들을 다 먹어본 다음에 닭가슴살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적어주기만 했어도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쉬운 점들은 본인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과이엇에 본인이 쓴 글도 있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닭가슴살을 추천해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는 확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프로덕트가 잘 된다고 해도 닭가슴살 추천해주고 쿠팡 파트너스만으로 수익을 받는 거는 한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품목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예 내가 닭가슴살 전문 커머스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다른 업체들과 제휴해가지고 상품들을 가져온다든지, 앞서 핫딜에서 본 것처럼 다른 운동용품 자체로 확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블로그 프로라는 프로덕트입니다. 이번 영상의 스폰서이기도 한데 그 점과는 별개로 제가 프로덕트를 써보고 너무 괜찮아서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덕트의 컨셉은 간단합니다. 노션에서 쓴 거를 블로그로 만들고 이를 SEO, 검색 최적화까지 해준다는 얘기죠. 노션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션이 굉장히 훌륭한 툴이잖아요. 에디터로서 글을 예쁘게 작성할 수 있는 점도 그렇고, 문서를 DB에 넣어서 여기저기서 관리하는 기능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보통은 협업이든 프로젝트 관리든 프라이빗한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앞서 본 것처럼 노션을 퍼블릭하게 페이지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런 툴은 뭔가 웹사이트가 너무 노션 냄새가 나요. 웹사이트는 또 웹사이트 같아야 전문적인 느낌이 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노션의 에디터는 잘 활용해서 글을 쉽게 쓸 수 있대, 웹사이트는 전문적인 블로그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걸 이 블로그 프로가 해줍니다. 네, 그러면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죠. 이게 로그인을 한 화면입니다. 전 아까 지웠다가 깔아가지고 화면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들어가서 템플릿을 복사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동만 되면 됩니다.
이거를 제 템플릿을 제 워크스페이스에 복사를 한 다음에요. 제 해당하는 그 워크스페이스에서 템플릿을 연동하면 됩니다. 네, 저는 이미 만들었던 템플릿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연동한 다음에 퍼블리시 해보겠습니다. 네, 이러면 블로그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제 노션 템플릿에 있는 블로그 포스팅이고요. 노션 만들 수 있는 이 포스팅이 그 블로그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션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되게 깔끔하죠. 만들어진 이 게시글도 분명히 노션 형태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되게 디자인이 괜찮습니다. 태그가 또 잘 붙고요. 글을 하나 더 작성해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포스트를 만들고요. 태그도 한번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싱크를 하면은 시간이 약간 걸리긴 하는데 글이 이렇게 바로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인 정적 사이트랑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또 느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요 태그에 맞게 요 목차도 만들어지네요.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커스터미데이션이나 SEO나 뭐 어드민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로고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CTA 버튼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특정 링크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버튼도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헤더나 푸터나 페비콘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상세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되게 제공한 옵션도 많고 괜찮습니다. 폰트까지 바꿀 수가 있네요. 나눈 고직으로 바뀌기까지 합니다. 되게 괜찮아요. 저는 개발 블로그를 안 하는데요. 요새 유튜브 하고 바빠가지고 안 하지만 예전에는 휴고나 지킬이나 이런 툴을 써가지고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이 포스팅을 마크다운으로 적어야 되는 게 은근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글을 한두 개 올리다 말았었는데 또 티스토리는 뭔가 간지가 안 나잖아요. 노션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블로그 글을 예쁘게 만들 수 있으면은 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격대를 보면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구독제 모델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무료 플랜에서는 10개까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10개가 좀 아쉬울 수 있긴 한데 무료로 맛보기 하기에는 충분한 정도니까 무료로 써본 다음에 유료로 전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나 티스토리는 공짜로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건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블로그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블로그를 노션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편의성에 가격이 붙는 거죠. 아니 노션 에디터의 편의성은 노션이 하는 건데 이거 꿀 빠는 거 아닌가? 여러분 비즈니스 가치는 이렇게 만드는 거랍니다. 뿐만 아니라 CS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고 로드맵도 그려서 장기적인 가치를 고객들한테 제공해 주려고 하니까 구독 모델 웹 서비스가 해야 할 일은 다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블로그 프로라는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기술로서 돈을 버는 서비스를 만들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 팀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서먼이라는 하루에 100만 명이 쓰는 커플 앱처럼 디자인이 예쁘고 콘텐츠가 확실한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순전히 기술로서 어떤 편의성을 제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블로그 프로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죠. 독창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로서 이거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이걸 만들어도 아이디어에는 끝이 없습니다. 무궁무진한 거죠. 대신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더 싸게 만들 때 이 블로그 프로만이 내세울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확실한 기술력이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하우를 계속 쌓아야 될 거고요. 광고를 받았지만 좋은 서비스인 건 확실하고 또 구독 모델의 좋은 예시라 생각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제휴랑 구독 모델이라는 두 가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션이라는 공통점 말고는 진짜 아예 다르죠. 정리를 하면 제휴라는 모델을 가져갈 거면 컨텐츠가 핵심이고 개발은 이를 보조하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활용하기 나름이지만 말이에요. 구독 모델은 너무 방대하지만 적어도 소프트웨어 세상에서의 구독 모델이라 하면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줘야 됩니다. 보여드렸던 블로그 프로는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노션의 에디터로 블로그를 만든다는 독특한 가치를 제공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웹서비스의 특징상 구독 모델을 취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 다 쉬워 보이진 않죠. 당연합니다. 돈 버는 게 쉬웠으면 누구나 다 돈 벌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 능력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대신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씩 하면은 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처럼 유튜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